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은행들이 앞다퉈 예금과 적금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연 2%대의 금리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면서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에 대한 투자가 몰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시중은행의 1년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1.55%, 광주은행의 인터넷 전용 예금이 2.05%로 유일하게 2%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평균 적금 금리도 1.7%로 2%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로금리이다 보니 광주와 전남 지역 시중은행의 수신도 지난 6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제2금융권의 수신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요즘 이자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직장인으로서 돈을 많이 모으고 싶은 마음에 다른 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1,000조 원대에 이르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금시장으로 급격히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파로 골드바 1kg이 올 들어 7개월 만에 28%나 급등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달러에 투자하거나 아예 현금으로 보유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분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며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분산 투자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합니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손실을 보셨을 경우 회복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조금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면 너무 금리가 낮은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수익을 위해서 좀 다시 분산 투자를 시작하실 거라고.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10월 이후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제로금리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는 의견도 우세해 투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한 중학교 도덕교사의 성비위 논란으로 지역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중학생들에게 보여준 성평등 교육용 영화가 논란의 발단이 됐는데요. 이걸 두고 성비위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어떤 것이 쟁점인지 우종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원 씨가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배이상원 교사는 지난해와 올해 중학교 도덕 수업 성교육 시간에 학생들에게 틀어준 단편 영화가 문제가 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프랑스 여성 감독이 제작한 11분짜리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는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을 사회적 통념과 정반대로 바꾼 이른바 미러링 기법의 영화입니다. 여성이 남성처럼 웃옷을 벗고 달리거나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데 사회의 성불평등을 꼬집기 위한 풍자였지만 이를 본 일부 학생이 수치심을 느꼈다며 배이상원 교사를 교육청에 신고한 겁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들 신고에 따라 배이상원 교사를 학생들과 분리 조치하고 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교사는 시교육청이 성교육의 취지를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고 자신을 일방적으로 직위 해제했다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과정이 없는 채로 이렇게 갑자기 신문고를 통해서 또 설문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됐을 때 느끼는 당혹스러움이, 그리고 뭔가 소통의 필요를 느끼지만 이미 2단계가 돼버리니까 소통할 수가 없는. 시교육청은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10여 명 정도가 불쾌함을 느꼈다며 상대적 약자 혹은 피해자 입장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성비위 사건의 특성상 수사 의뢰는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성비위 사건의 특성이 모두 제각각이라 공정한 처리를 위해 매뉴얼과 제도를 만든 것이라며 매뉴얼대로 처분한 게 잘못이라는 도덕교사의 주장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된 영상과 교사의 발언으로 인한 직위 해제에 대해서는 해당 교사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교조는 해당 교사의 수업 내용을 들어보면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인지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데도 교육청의 탁상행정으로 교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맥락이 존중될 수 있는 어떤 공간과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또는 해명하고 사과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자리를 아예 빼앗긴 것에 대해서
반면 여성단체들의 입장은 사뭇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강자인 성인교사와 교직원 단체는 자신의 의사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지만 상대적 약자이자 피해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는 배제돼 있다며 도덕교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해당 영화를 만든 프랑스 여성 감독이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데 주목하라며 도덕교사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누리꾼들도 SNS를 통해 도덕교사를 비난하거나 지지하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내온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조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관된 주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사안이 얼마나 예민하고 어려운 사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교육 시간의 성비위 논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이제 판단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와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우정훈입니다. 태풍이 지나자마자 또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저기압 때문에 내리는 건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붉은색으로 강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로 인한 강수량은 광주 전남에 20에서 60mm로 예상되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뒤에 이어지는 비라서 계속해서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데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안팎에 안개가 끼어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올 가을은 초입부터 날씨가 정말 요란한데요. 언제쯤 맑은 가을 하늘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모레인 수요일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지만 화요일인 내일과 추석 연휴 동안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추석 당일인 금요일 날씨는 매우 맑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태풍 링링이 휩쓸고 간 전라남도 섬 지역은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양식장이 심하게 부서졌고 주민들이 사는 섬 안쪽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흑산도의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바닷물이 바람에 날려 육지를 강타합니다. 순간 초속 54.5m. 흑산도엔 역대 5번째로 기록적인 강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하루 만에 잦은 흑산도는 온통 쓰레기 천지였습니다. 해안가엔 바람에 날려온 스티로폼과 부서진 양식 시설이 수북합니다. 거대한 파도는 방파제까지 옮겨놨습니다. 방파제에 쌓여있던 100여 톤짜리 테트라포트가 수십 미터 밀린 겁니다. 섬마을 곳곳도 폐허로 변했습니다. 상가 지붕은 크게 부서졌고 폐기물 소각장 벽체 일부와 매립장 지붕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양식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입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양식장. 그나마 남아있는 시설도 서로 얽히고 설켜 못 쓰게 됐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파손된 양식 시설이 2, 3m 이상 솟구쳐 올라와 있습니다. 어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출하를 지금 한참 해야 될 지금 시기인데 뜻하지 않는 이렇게 큰 태풍이 와서 피해를 입어갖고 어민들 마음이 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착잡합니다. 파도 높이도 한 10m 정도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들이가 견디지를 못하고 하늘로 공중박질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망가지고. 인근의 전복 양식장도 피해가 심각합니다. 강풍에 그물이 터지면서 예서 키운 전복들이 상당수 유실됐습니다. 남아있는 시설물들도 내용물이 지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답이 없는 실정입니다. 바다에 있어야 할 일부 양식시설은 바람에 밀려 육지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배를 타고 약 2시간 가까이 신안 흑산도 인근에 있는 양식장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안개가 매우 짙게 끼어 있습니다.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아 복구 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 각종 그 수산물들이 이번에 출하 직전에서 이렇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앞으로 또 3년 내지 한 5년 동안은 엄청 이분들이 힘들어할 걸 벌써 걱정이 많습니다. 본격적인 피해 집기가 이루어진다면 전남 일대 섬 지역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전남에서는 낙과와 벼 쓰러진 피해가 컸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 면적은 배가 1079헥타르, 사과 62헥타르 등 1160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작물 쓰러진 피해는 벼 3,849헥타르와 조사료 155헥타르 등 4천여 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흑산도 등 5개 허가의 양식시설이 파손됐고 가거도에서는 방파제 일부가 유실됐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가로수와 전신주가 쓰러지는 등 가벼운 피해 2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태풍 링링의 바람 강도는 지난 2012년 광주 전남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볼라벤보다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링링이 강풍을 동반한 채 북상하면서 신안군 가거도 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52.5m를 기록했습니다. 가거도에서 측정된 강풍의 기록은 태풍 볼라벤보다 강했던 것으로 기상청은 가장 바람이 강했던 태풍은 지난 2000년 뿌라삐룬 당시 흑산도에서 측정된 초속 58.3m였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지난주 우여곡절 끝에 열렸습니다. 후보직 사퇴와 임명 강행을 놓고 여야 간의 설전이 더 뜨거워졌는데요. 청와대의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문회에서는 역시 조국 후보자의 딸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실망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여야 그리고 청와대가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라는 점이 특징적일 것 같고요. 네. 한쪽의 의혹 해명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쪽이 치명적인 범죄 사실을 입증했다든지 어느 쪽도 성공하지 못했던 청문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대로 나타났던 청문회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점도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대중의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한국갤럽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근 3주 동안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의 경우는 부정평가가 6%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호남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부정평가가 무려 11% 더 높다는 점 청와대 그리고 집권당인 민주당이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청문회 당일에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이런 검찰의 초강수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피의자 조사를 직접 진행하진 않았습니다만 물증이 있는 경우 기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행범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이미 배우자 정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압수수색 자체가 이미 물증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수사의 진척이 이루어졌다라는 방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검찰 입장에서는 이례적이긴 하지만 무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현재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중으로 아마 이 청와대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각각의 입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청와대의 입장은 현재까지 강행 입장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으로서 적격 의견에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고요. 네. 검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모펀드 수시로 수사 진척 상황은 청와대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아마 입장을 발표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결심만 남은 상황인데 고심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고심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 여론 흐름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의 경우 대표적으로 경실련 같은 경우는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부정적인 여론이 좀 더 시민단체 내에서도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야당의 입장이 중요한데요. 야당은 조국 후보 임명 강행 시에 국정조사 그리고 특별검사 그리고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관 지명을 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이 조국 논란이
더 심화된 형태로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들이 아마 청와대와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본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이미 장관 후보자로서 상처를 너무 많이 입은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개혁의 핵심은 지도자의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인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검찰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미 부정적인 여론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판단에 있어서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법개혁의 방향에 관해서도 방향에 대한 평가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파트를 축소하고 즉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형사 파트를 축소하고 특수 파트, 적폐 수사와 관련된 특수 파트를 늘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의 저항과 그리고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신뢰 회복을 어떻게 지명되더라도 만회할 수 있겠는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는 아이들을 체벌하고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받도록 하고 1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자신이 원장으로 근무하던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배기 여자아이 3명을 11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급 보안시설인 영광 한빛원전에서 비행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또다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광경찰서는 지난 7일 저녁 10시 15분쯤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후문 인근에서 빨간 불빛을 깜빡이는 비행체 추정 물체가 5분 동안 목격됐다는 원전 근무자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9일에도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불법 주정차 단속, 우치동물원, 해남 바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시가 9월 한 달 동안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지난 4월 이후 광주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것만 260여 건, 과태료는 900여만 원이 부과됐는데요. 조심들 하라고. 그럼 곳곳에 주차장 좀. 단속 강화 소식에 너도 나도 조심하자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차장 등 주변 환경도 정비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광주 우치동물원이 9월부터 하반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물 생태 해설사와 함께 동물원을 한 바퀴 투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11월까지 매일 오전 10시 반과 오후 1시 반에 체험할 수 있고요. 우치공원 누리집에 신청하면 됩니다. 날씨 좋아졌으니 다음 주? 이건 가야 돼. 대부분 동물원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동물 복지에 더 신경 써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남부지방의 기후가 아열대에 가깝게 변하면서 농작물 재배 모습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군요. 해남 땅끝마을에서는 내년에 처음으로 바나나를 수확할 예정이라는데요. 나중에 해남산 바나나 좀 사와. 나 이제 바나나 키울게. 국산 바나나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바나나 재배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광주 동구의 인쇄 골목 일대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내년 말까지 국비와 시비 등 35억 원을 투입해 공용 장비와 공동 기반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인쇄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를 통해 마케팅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기술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인쇄 문화 계승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고 있지만 측정 거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인화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적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376건이던 광주 지역의 적발 건수는 2016년 6,927건, 지난해 5,464건으로 줄었습니다. 전남 지역의 적발 건수도 2014년 1,397건에서 지난해 7,660건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측정 거부 건수는 광주가 132건, 전남이 255건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측정 거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양읍에 있는 마로산성은 다양한 유물과 역사적 배경을 지닌 소중한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마로산성을 알리기 위한 문화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그 가치와 의미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읍 외곽을 따라 가지런히 석성이 이어져 있습니다. 길이만 500m를 넘는 웅장함과 정교한 건축 위에 선조들의 위상까지 느껴집니다. 광양의 4대 산성 가운데 하나로 관내 대표적 역사자원인 마로산성입니다. 마로산성은 자연 지형을 활용해 독특하게 지어지면서 순천 외성 등 인근 산성들과 함께 임진왜란 당시의 격전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삶의 흔적들이 출토되면서 보존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로산성을 주제로 방문객들에게 이색적인 체험활동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생생문화재로 이름 지어진 이번 행사는 잊혀진 지역 유적들을 꼼꼼히 둘러보고 되새기는 과정을 통해 활용도를 높여보자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르고 있고 또 마로산 문화재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그런 이유로 시작을 했는데 보존하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까지 격주로 열리는 생생문화제는 올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문화재의 형식을 빌린 지역유산 탐방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지역 내 산성들의 가치와 의미를 살려내기 위해 체계적인 복원과 정비 사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산성들이 산 교육장으로 탈바꿈 할지도 주목됩니다. 풀도 베고 또 진입도 정비해서 생생 사업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찾아와서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마로산성으로 여기에 마로산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역사자원의 잠재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과제입니다. 지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마로산성을 재조명하기 위한 생생문화재. 관내 문화재의 관광 자원화를 통해 보존 가치를 이끌 새로운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남 지역 기업체들이 9월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9월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제조업체가 72, 비제조업체가 66으로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돌아 이달 기업 경기가 지난달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더 많았습니다. 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으로 제조업체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비제조업체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해양수산과학원이 도내 생산 어장과 위판장 등지에서 유통되는 참조기, 병어, 돔, 낙지 등 수산물을 대상으로 무작위 샘플을 수거해 방사능, 중금속, 금지약품 등 총 73개 항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안전성 기준에 미달한 수산물은 즉시 폐기되고 출하 연기 등을 통해 부적합 수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도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모두 851건의 수산물을 조사해 부적합 수산물 4건을 적발했습니다.